전설야담, 오이 먹고 잉태한 처녀, 미음 단어원. 고려 중엽, 전라도 화순 땅에 최씨 성을 가진 아전이 살았습니다. 그는 관석인 만큼 고을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산에 여유가 있어 부족함 없이 지냈지만 단 하나 대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점만 아쉬웠습니다. 늦게 어렵사리 딸을 하나 얻어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고 애지중지 키우며 단란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딸이 20살이 됐을 때 최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느닷없이 당한 일이라 집안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고 아내와 딸은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는 사또에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병에 걸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음을 쑤어 가져가야겠어요. 미음은 쌀을 마실 수 있게 만든 음식이란 뜻으로 쌀에 물을 많이 넣고 푹 끓여 체에 받친 음식을 이릅니다. 이에 비해 죽은 곡식을 물에 오래 끓여 알갱이를 무르게 만든 음식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미음은 건더기가 느껴지지 않게 만든 액체성 음식이며 환자가 먹기에 좋습니다. 효심 지극한 딸은 하루도 빠짐없이 손수 미음을 쏘 옥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봉양했습니다. 최씨 처녀는 그날도 일찍 일어나 새벽에 물동이를 이고 남산 입구 사거리에 샘으로 물을 뜨러 갔습니다. 하늘에 샛별이 걸려 있고 서서히 해가 뜨는 시간이었는데 샘에 모가 둥둥 떠 있기에 자세히 보니 오이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겨울에 오이라니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최씨 처녀는 그걸 건져서 정말 오이인지 확인하고자 한 입 깨물었습니다. 먹어보니 아삭하게 씹히고 시원한 청량감이 오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왕에 입을 댄 것이므로 처녀는 오이를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떠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딸의 기색에서 뭔가 느꼈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샘물에 오이가 떠 있기에 그걸 먹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재차 물었지만 딸은 더는 대답하지 않고 미음을 쑤어 옥으로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달 지나 처녀에게 태기가 있더니 점차 배가 크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오이를 먹었다는 그날 일을 어서 사실대로 말하라며 다그쳤지만 처녀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남자와 관계에서 아이를 가진 것일 텐데 처녀는 그 사내가 아는 사이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연인일 테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욕을 당한 게 틀림없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물어도 처녀는 무슨 까닭인지 오이만 먹었다며 끝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으로 내 속을 알 수 없구나. 이 무슨 망신스러운 일이란 말이냐.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타인의 눈에는 품행불량한 처녀의 수태로 보일 것이므로 어머니는 물론 딸도 근심 속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낳은 뒤에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또한 막막한 일이었기에 모녀는 새 생명을 두고 무척 난감해했습니다. 남들 이목이 두려워 문 밖으로 출입을 삼가고 비밀로 한 채 처녀는 만삭이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때마침 감옥에 갇혀 지내던 최 씨가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어 추록해 집으로 돌아왔다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시집도 안 갔는데 자식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최 씨가 묻자 아내는 들었던 대로 딸의 오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오. 최 씨는 평소 딸의 인성과 효심을 생각해 믿고 싶었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아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보기에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 일단 뒷방에서 지내게 한 뒤 보름쯤 지나자 최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 말고 읍에서 남쪽으로 산마장쯤 가서 그곳 정자나무 근처에 버리고 오너라. 마장은 오리와 십리 중간쯤 되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정자나무는 길가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니 대략 20리쯤 떨어진 길가 큰 나무에 아기를 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정자나무 근처 수풀 속에 아기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날 밤 몰래 다시 가보니 두루미가 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 배 씨에게 간밤에 본 일을 말하며 아무래도 아기를 되찾아야겠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배 씨가 딸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가보니 정말로 두루미가 날개를 펴서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배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본대로 말하며 아기를 데려오자고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니 아기를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리다. 최 씨 역시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지라 아내와 함께 그 숲속으로 가서 두루미가 아기를 보호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하늘의 의도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최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도로 데려다 기르는 게 좋겠구려. 그래요. 천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야겠어요. 아내도 찬성했으나 여전히 딸의 장래를 생각하면 압이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가 찝찝했습니다. 하여 묘수를 짜냈습니다. 최 씨는 아내에게 어디 갔다 돌아오다가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것처럼 아기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튿날 배 씨는 일부러 동주에 있는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에 그 정자나무 근처에서 동행하는 안악에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안악이 귀를 기울이니 과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그리로 가보세. 배 씨가 안악과 함께 현장으로 걸어가니 두루미가 아기를 두고 푸드덕 날아갔습니다. 배 씨는 우는 아기를 재빨리 가슴에 안은 채 참으로 가엾다며 어르고 달랬습니다. 누가 몹쓸 짓을 했네.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어. 배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아기를 데려왔고 동행한 안악은 자신이 본 대로 누가 길에 내버린 아기를 배 씨가 주워왔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습니다. 덕분에 최 씨 처녀는 집에서 남몰래 젖을 먹이며 아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 10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노는 아이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탄식했습니다. 기이한 아이인데 애석한 일이로다.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아이 어머니가 나와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망설이다가 말하길 아이에게 총기가 있으나 속세에 머물면 단명할 운세라면서 그렇지만 절에 데려가 불공을 들이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에 아이 어머니는 조심스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최 씨와 어머니 배 씨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유일한 혈육이라 차마 아들과 떨어져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알았다면서도 자신이 거처하는 사찰 이름을 알려준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스님의 말이 신경 쓰였는지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 관리를 잘해 20살이 되도록 무탈했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중한 상태가 되자 불경을 공부하면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다음해 어머니가 죽자 청년은 순천 조계산 수선사의 진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13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 이전에 아이의 운명을 거론했던 승려는 보조국사 진울이고 뒤늦게 그 제자가 된 청년은
진각국사 해심입니다. 평소 항상 불경을 생각하고 주문을 외워온 해심은 1210년 진울이 입적하자 조계종의 2세가 됐습니다. 진울과 해심은 가나선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화두를 듣고 자선하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참선법입니다. 요컨대 스승이 제자를 인도하고자 말머리로 던지는 과제가 곧 가나선입니다. 한편 해심의 어머니가 겨울에 오이를 건져 먹었다고 말한 샘물은 전라도 화순 자치샘입니다. 설화의 정자나무는 근대까지 있었으나 화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